네, 자, 50분이니까 시작하죠. 자, 오늘 우리 그 기상특가인데요. 헌법 그 기본권 파트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저번에 설명이 때 아마 안 되시겠지만 작년 문제가 기본권에서 22개, 그 다음에 총론에서 5개, 총론이 안 나올 것 같으면서 나오죠. 그 다음에 통치구조에서 7개. 근데 이 통치구조는요, 이 7개가 국회나 무슨 뭐 대통령 여기에서 주로 이제 나왔는데 국회 문제가 5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국회라고 봐도 문제 없고, 총론은 그리고 무슨 저 총론이 따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도사 있죠, 제도사 뭐 공무원 제도 뭐 이런 식으로 껴 있어서 지방자치제 꼭 한 문제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냥 총론으로 넣어서 그렇게 5문제로 봤고요. 그 다음에 헌재가 4문제인데, 헌재는 무슨 뭐 다 어차피 헌재 판례인데 뭐 4문제냐, 그게 아니라 이 헌재 앞에 그 이론 있죠, 그게 4문제란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례가 4문제. 그 다음에 법원에서 2개. 통치구조에서 법원을 이제 따로 뺐는데, 법원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법원 행시니까 그래서 이제 법원 쪽이 비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2개.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역시 뭐 기본권이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 강의 특성상 여러분들을 제가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7시 50분에 시작을 하니까 이게 뭐 제가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파트를 일단 제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순서로 통치구조를, 제가 볼 때는 통치구조를 제일 마지막에 할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통치구조가 양에 비해서 중요도에 비해서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기본권 파트부터, 오늘은 그래서 기본권 파트부터 나갈게요. 작년 이게 교재가 이제 이게 2017년판에 나와가지고 문제가 보니까 그 추가시킨 게 꽤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실 기출 문제가 10년 기출이라 예전 거는 이제 큰 의미가 없죠. 그 특히 이론 파트. 그래서 교수님이 보니까 이론 파트를 많이 빼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페이지가 100페이지가 줄었죠. 799페이지 정도 되는데 770페이지 정도. 네, 그리고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뭐 그게 바람직하죠. 요새 이제 더 줄어드는 추세니까. 그래서 첫 시간에 일단 기본권부터, 첫 시간에는 기본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웬만하면은 문제를 빠뜨리지 않고 하려고요. 하고 대신에 이제 해설 파트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항상 그 헌재 판례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헌재 판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법행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오는 이제 단순한 지문을 빠르게 읽으면서 정확하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찝어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습하실 때,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지금은 이제 안 풀고 오실 테니까 답 체크는 하지 마시고 그냥 뭐 밑줄 정도만 이렇게 쳐두시고요. 그렇게 해서 집에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죠. 자, 우리 143페이지입니다. 새 책으로 143페이지. 인권선언부터 나가지. 인권선언은 뭐 거의 보시면은 최근에 나온 건 없죠. 인권선언 이런 걸 꼭 그 법행은 이제 작년에는 좀 거지 같은 게 안 나왔지만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인권 쪽을 한 번은 보죠. 자, 1번. 1789년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 선언 1조는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며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뒷부분이 좀 걸리죠. 첫 번째 줄은 다 많이 봤으니까. 근데 사회적 차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는가? 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방법이 없죠. 했다 이렇게 말해두시고. 그 다음에 2번. 1789년 인권선언에 무죄 추정 규정이 있다. 이것도 흠칫 놀라죠. 무죄 추정이 있습니다. 그죠? 외국은 빨라요. 이 무죄 추정이 벌써 1789년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이게 현실적으로는 없죠. 그죠? 일단 우리는 신문에 나면 다 나쁜 놈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 규정이 있다. 3번 저항권입니다. 1776년 6월 버지니아 권리장전, 76년 7월 미국 독립선언. 오늘이 미국 독립선언이죠. 그죠? 7월 4일이 오늘 맞나? 예.
내가 미국 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자, 저항권이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저항권이 얘들은 있었냐 이거죠. 우리는 없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87년 제정된 미 연방헌법. 앞으로 이제 가끔 나오는 미 연방헌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87년 연방헌법하고 91년 연방헌법이 있습니다. 근데 87년 연방헌법은 얘들이 뭘 까먹었어. 그게 뭐냐? 권리 규정을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87년에는 권리 장전을 두어 이러면 틀려요. 그죠? 요게 맨날 미 연방헌법 나오면 이것만 나오니까. 그래서 87년에는 권리 장전이 없었고, 그러니까 뭐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유재산 제도, 주거안전 이런 거 필요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차 싶어가지고 91년에 이걸 추가시켰습니다. 91년에. 그래서 미 연방헌법은 맨날 이것만 나온다는 거. 4번. 49년에 제정된 보훈기본법. 이 독일이죠. 그죠? 이거 뭐 오스트리아로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독일입니다. 독일. 독일은 바이마르 때문에 보훈기본법이 완전히 반대로 규정을 했죠. 그래서 바이마르 때 우리 현행헌법처럼 사회권 규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훈기본법은 사회권 규정을 싹 빼버렸어요. 그리고 사회주의 원리를 넣었죠. 사회주의 국가 원리. 그러니까 원리만 규정, 추상적 규정만 하고 구체적 규정을 안 해버렸습니다. 보훈기본법에. 그러니까 거기 뒤에 사회권 나오면 틀리는 거죠. 그죠? 사회권. 밑에 박스는 뭐 굳이 모셔도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죠.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권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격 들어갑니다. 성격. 자연건설 입장에서 보면 1번 37조 1항은 별다른 의미가 없지만 실정건설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 창설적 의미가 있다. 자, 이거 학설에 따른 결론은 뭐 한 20년 전 얘기죠. 그죠? 근데 뭐 37조 1항에 보면 그 해설의 조문 나오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게 자연건설이란 말은 이제 기본권은 원래 자연권이니까 국가가 뭔 짓을 하는 간에 그냥 권리로 인정된다. 라는 학설에 의하면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그냥 확인적 의미만 있다면 실정건설 입장에 의하면은 실정권, 즉 실정법으로 인정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게 실정건설인데 걔들에 의하면 37조 1항에 의한 것에 의해서 권리가 창설되는 그런 뜻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됩니다. 학설에 따른 결론은 헌법에서는 별로 거의 이제 안 나오는 추세고요. 자, 이중적 성격 들어가죠. 자,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은 크게 두 가지죠. 기본적, 주관적 공권의 성격과 객관적 가치질서적 성격. 그것이 이제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인데 2번이 정확하게 그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방어적 권리. 이게 주관적 공권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줄 객관적 가치질서. 그죠? 객관적 가치질서가 이제 그 말 그대로죠. 객관적 가치질서. 근데 객관적 가치질서를 내세워서 어떤 효과를 가지느냐. 그래서 우리가 제가 뭐 헌법 강의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국가와 내가 국가에게 요구하는 거, 그죠? 이게 이제 주관적 공권이라면 이와 같은 요구를 받은 국가가 이 기본권의 효력이 좀 더 커져서 넓게, 그죠? 예전에는 이제 이걸로부터 자유만 주장했던 것이 복지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면서 주관적 공권적 성격이 좀 강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더 커져서 이렇게 넓은 범위. 누가 있어요, 여기는? 제3자. 국가와 못지않은 제3자, 단체로서의 3자, 이런 애들이 나와의 내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 말이죠. 얘를 국가가 통제하라. 이게 기본권의 이제 가치 질서죠, 이제. 객관적 가치 질서성. 그래서 네가 얘를 통제하라. 통제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기본권 보호 의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객관적 가치 질서성 때문에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때문에 기본권 보호 의무라는 것도 생긴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격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에 따라서 제3자를 헌법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타나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됩니다. 이걸 주장한 학파가 이제 통합론자죠. 통합론자. 통합론자 같은 건 나오지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걔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총론에서 나오니까 한번 봐두시고. 자, 그 다음 3번. 기본권을 공권력 침해에 대한 주관적 방어권 and 객관적 원칙 규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하는 주장과 관련되지만 이게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죠. 얘도 사인이니까. 그래서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여러 가지 말을 쓴다 이거죠. 기본권으로부터 국가의 보호물을 도출하는 주장과 관계없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기본권 보호 의무가 여기서 도출되는 거니까 이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틀린 주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해설에 세 번째 줄 보시면 구속을 받게 되므로 객관적 가치 질서성 국가는 스스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 가치 질서에 반하는 사인의 행위도 규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바. 이게 바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중적 성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 주체. 기본권 주체가 요새 특히 외국인에 관련돼서 최근에 여기에 이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외국인 문제,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니까 요새는 뭐 거의 외국인이 많죠. 그죠? 외국인이 많고 특히 제중동포죠. 우리 조선족 사람들은 지금은 거의 이제는 외모로는 거의 구별이 안 갈 정도예요. 남자들은 구별됩니다. 여자들은 구별이 안 돼요. 남자들은 정말 확실하게 구분돼요. 옛날 70년대 우리 아저씨들 생각하시면 딱 그 복장이나 이런 게 똑같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완벽하게 여자들은 확실히 변신 잘하지. 자, 주체 갑니다. 자연인. 인간의 존엄가치 행복 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이 주체될 수 있고 평등권 등 인권의 존엄 권리로서 외국인이 주체될 수 있으나 참정권 등에 의한 성질상의 제한, 상호주의 원칙이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은 이제 정확하게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 그죠?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들을 여러분들이 보통 원칙적으로 인간의 권리 인정이 되죠. 그죠? 근데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무슨 사회권이라든가 참정권이라든가 자, 이런 애들 성질에 따른 그 외국인의 기본권이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제한내 범위에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똑같은 권리인데도 내부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똑같은 권리인데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세분화시키면 분명히 그 기본권인데 그 기본권이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분명히 겉으로 인정이 된다고 해놓고 안 된다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나옵니다. 그게 되게 헷갈려요. 그거 보셔야 돼요. 자, 2번. 근로의 권리가 자, 근로의 권리 나오죠. 그죠? 근로의 권리는 이게 사회권적 기본권이니까 이쪽이란 말이에요. 사회권적. 그러니까 근로의 권리는 원칙적으로에 의하면 외국인에게 인정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크게 보지 않고 근로의 권리를 짜게죠. 그죠? 그래서 근로의 권리를 짜게면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근데 여기 이제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동그라미 확 쳐버리시고 건강한 작업 환경, 일원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 주체성은 인정된다. 그죠?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근로의 권리가 특히 두 가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근로의 권리 중에 일할 환경. 그죠? 일할 환경에 있어서만은 어차피 인간의 권리, 이건 인간의 권리잖아요. 환경이니까. 그 다음에 일할 자리. 그죠? 이거는 이제 국가의 재정이 허락하는 데에서 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뜻까지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이 됩니다. 그죠? 이게 외국인의 기본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하셔야죠. 자, 3번이 문제인데요.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사건입니다. 그죠?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을 3번까지만 변경할 수 있어요. 3회 제한이죠. 치사하죠. 우리나라가 좀 치사하다 생각되는데 고용허가를 받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 산업연수생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죠. 들어왔는데 이제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느냐? 외국인에게는 직장에 관한 권리가 인정이 안 된다. 나도 모르게 머리에 박혀 있는 분들은 이거 아주 쉽게 풀죠. X. 그럼 틀립니다. 그죠? 이건 2011년에 헌재 판례에 첫 번째 줄 해설 보시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과 해설, 인간의 존엄성, 가치, 행복 추구권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 이 얘기 나오면 끝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에게 이거 일할환경의 자유하고 달라요. 직장 선택의 자유가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근데 전면적인 인정은 아니고, 전면적인 인정 아니고, 그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에 한해서. 그죠? 그래서 한정적으로 근저하는 사례, 한정적으로. 이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올해 사시에도 나왔어요. 뒤에 넘겨보시면 유죄 해가지고 직장 선택의 자유는 밀접한 관련을 가진 만큼 단순한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도 보아야 하므로 권리의 성질상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이 제한적이라는 말에 이제 뭐 아까 그 적법하게 들어왔다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한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5입니다. 5. 그죠? 단순하게 인정한다고 그런 지문 아직 안 나왔지만 그건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한적으로라도 올해 사실 나왔으니까 이제 법행에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죠? 비록 이미 앞에 거에서 이미 나왔지만 그때는 저 보니까 변시 사시에서 나왔어요. 법행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올 때가 됐죠. 대신에 법행은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 법행에 4번입니다. 국가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자, 이게 5입니다. 그죠? 여기 나오는 직업의 자유는요, 5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거는 사실상 헌법상 기본권을 묻는다면 아니죠. 그죠? 왜 그러냐면 법률에 따른 허가에 의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법률상 기본권이에요. 법률상.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설 네 번째 좀 보시면 이건 의료법 사건입니다. 의료법 27조 위헌 확인 사건인데 외국인에게 이제 그 의사라든가 뭐 이런 지위 자격제도를 뭐 바로 인정해 줄 수 있냐 이제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였죠. 그래서 거기 네 번째 줄까지가 이제 이 문제고 그 뒤가 중요하죠. 따라서 외국인인 청구인에게는 그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죠? 결론은 직업의 자유가 인정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죠? 결론이 그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법률상의 기본권에 불과하니까. 그게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건 항상 앞에 헌법상이란 말이 맞는 거지 이렇게 법률상 기본권이란 말은 사실 기본권이 아니죠.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직장 선택의 자유는 되잖아요. 직업의 자유에는 원래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직장 선택의 자유가 당연히 들어가는데 이거는 안 되는데 이거는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뭘 어떻게 그냥 외워야지 뭐. 그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냥 그렇게 대신에 이제 이건 제한적으로 인정. 그죠?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전면적 인정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좀 헌법재판소가 그때그때 좀 다르게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직업의 자유를 묻는 건지 직장 선택의 자유를 묻는 건지 순간적으로 할까요? 그 다음 조심하실 거는 만약에 여기 나온 것처럼 법률에 비로소 발생한다 이렇게 나오면 괜찮지만 아주 한 줄로 그냥 외국인이 청구권에게는 직업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 이래버리면 또 갑자기 또 순간적으로 헷갈린다 이거죠. 법률에 이런 걸 까먹어요. 그죠? 여기 나중에 생각나는 게 어쨌든 권리다 이것만 해서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5년 사시 법행 다 나왔죠. 그죠? 15년 사시에 나오고 16년 사시에 그 유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헷갈리게 하려고 지금 장난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4번하고 유죄는 서로 헌법상 기본권을 묻는다면 OX가 나뉘어요. 이거 지금 두 개 보면 5지만 밑에 게 5인 이유는 법률에 따른 걸 명시적으로 규정해 줬기 때문에 이게 5가 되는 거지. 헌법상 기본권 물어보면 X란 말이에요. 이게 4번은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꼭 구분하시고요. 다음 5번. 외국인의 주체성 인정된 일정한 기본권에 대해서 불법 체류. 자, 지금까지 적법하게 들어온 애들만 봐도 지금 헷갈려 죽겠는데 불법 체류가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불법 체류에 따른 또 대법원 판례까지 막 그 법행 문제 나오고 이러니까. 자, 불법 체류 여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인간이죠. 신체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 청구권 등에 관해서 주체성이 인정된다.
맞